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해설 자료는 정말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우주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주민에서 바로 지금 숨쉬고 있는 우리 몸속 체질의 비밀까지 파헤쳐 볼 거거든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엄청난 원리가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시죠. 준비되셨죠?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분법을 넘어서는 음양. 우리가 세상을 흑백으로 나누는 습관부터 한번 시원하게 깨부수고 넘어가 보죠. 우리는 보통 세상을 볼 때,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이분법적으로 보는데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반대되는 애들끼리는 무조건 싸워서 하나가 완전히 이겨야만 끝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말이죠, 동양의 오랜 지혜인 주역에서 말하는 음양은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음과 양이라는 이 두 가지 힘은 서로를 죽이려는 적이 절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밤이 있어야 낮이 눈부시게 빛나는 거고 멈춰봐야 움직이는 게 뭔지 아는 거잖아요. 즉, 서로가 있어야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정반대되는 것들이 서로를 완벽하게 채워준다. 바로 이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깨달음인지 알려드리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상체질연구소의 장기진 소장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원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박사과정까지 밟던 초엘리트 학자셨거든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주역을 읽다가 딱 이 5글자, 일음, 일양 지위도에 꽂히신 거예요. 한 번은 음이고 한 번은 양인 것, 그것이 곧 도이다. 와, 이 구절 하나에 인생의 방향이 말 그대로 송두리째 바뀌어버리셨다고요. 주역이 무슨 흔한 전보기용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인류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집단지성의 진짜 끝판왕이라는 걸 이 5글자에서 확 깨달으신 거죠.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 우주와 과학 속 음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철학이 어떻게 현대과학과 만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대목에서 다들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거 그냥 옛날 사람들 철학 아니야?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현대과학이 이 3000년 전 통찰을 그대로 증명해내고 있으니까요. 우주의 95%가 우리가 정체를 모르는 암흑물질과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현대 우주론을 보면 은하를 꽉 뭉치게 수축시키는 중력 덩어리 암흑물질은 안으로 응집하는 음의 성질과 그냥 똑같습니다. 반대로 우주를 바깥으로 끝없이 확 밀어내며 팽창시키는 힘, 즉 암흑에너지는요? 네, 맞아요. 양의 본성 그 자체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우주라는 것도 결국 음과 양, 이 두 힘이 아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완벽한 균형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사실 현대 과학의 거장들도 이 기가 막힌 유사성을 이미 다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양자역학의 아버지 닐스 보아 아시죠? 빛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그 골치 아픈 모순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가문의 문장에 아예 태극 문양을 대문짝만하게 박아 넣었어요. 대단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컴퓨터, 이 디지털 세상을 만든 수학자 라이프니츠의 0과 1의 이진법 체계 있죠? 이게 주역의 64개 구조랑 수학적으로 완전히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고대의 철학적 통찰이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디지털 신호 속에서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20%의 결핍과 인간. 이제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 내면으로 렌즈를 확 당겨볼 시간입니다. 광활한 우주를 지탱하던 이 거대한 법칙이 사람의 마음에는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주역에서 말하는 대립물의 통합, 이 음양의 원리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그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에게 엄청난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융의 사상에 푹 빠진 학자들이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낸 게 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열광하는 바로 그 MBTI 성격 유형 검사예요. 와, 고대 주역의 철학이 심리학을 걸쳐서 우리 일상의 MBTI로 진화해온 이 연결고리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법의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예요. 우주의 원래 상태, 그러니까 태극은 균형이 완벽하거든요. 그런데 이 무한한 기운이 유한한 그릇인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쏙 들어오는 순간 그 완벽함은 필연적으로 쨍글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 기운이 튀어나오면 반대쪽은 푹 꺼져야 하니까요.
사주나 오행에서도 완벽하게 밸런스가 맞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태어날 때부터 약 20% 정도의 결핍을 기본 옵션으로 장착하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융은 인간이 가진 이 피할 수 없는 결핍을 가리켜 각자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만의 십자가라고 불렀습니다. 내 안의 콤플렉스, 부끄러운 약점, 우린 보통 이걸 빨리 고치고 없애버려야 할 단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결핍이 나를 자꾸 찌르고 불편하게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아등바등 움직이고 결국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보자면 내 안의 결점은 나쁜 게 아니라 나를 살아가게 하고 진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생명력의 엔진이었던 셈이죠. 이제 네 번째 파트, 몸에 새겨진 음양, 사상체질입니다. 심리학을 넘어 진짜 우리 생물학적 육체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조선 후기의 천재의학자 이재마 선생님은 이 음양의 원리를 인간의 몸에 직접 적용해서 사상의학을 딱 완성해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놀라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꽉 막혀버리면 그게 곧바로 육체의 구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남을 품지 못하는 태양인의 좁은 마음은 온몸에 진액을 말려 뻣뻣해지는 해역증을 만들고요. 욱해서 감정을 빵 터트려버리는 소양인의 성격은 하체 음기를 바짝 말리는 망음증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꽉 쥐고 안 바꾸려는 태음인의 고집은 간에 열을 쌓아서 고혈압 같은 간열폐조증을 부르고, 겁 많고 불안한 소음인은 위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위완한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마음의 20% 결핍이 어떻게 진짜 육체의 병리가 되는지 소름 돋게 짚어낸 겁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네 가지 체질의 강점과 결핍.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나의 20%는 무엇일지 한번 빠르게 진단해 보세요. 첫 번째 타자, 태양인입니다. 이분들은요, 나무가 아니라 숲 전체를 한 방에 쫙 스캔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직관력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완전 타고난 리더죠. 근데 음양의 법칙상 빛이 세면 그림자도 짙잖아요? 뻗어나가는 기운이 너무 세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를 끝맺지 못하거나 내 직감이 무조건 맞아 하는 독불장군식 교만함이 치명적인 결핍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엄청난 비전을 얻은 대가로 땅에 굳건히 발을 붙이는 현실감을 확 내어준 격입니다. 두 번째, 소양인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냉철한 이성과 피 끓는 열정을 동시에 지녔어요. 상황 판단 엄청 빠르고 행동력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런데 이 뜨겁고 빠른 속도 뒤에는 언제나 감정 처리 미숙이라는 어두른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욱하는 마음에 앞뒤 안 가리고 화를 내서 주변 사람한테 깊은 상처를 주거나 치밀한 계획 없이 일단 저지르고 봐서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는 거. 이게 소양인이 평생 다스려야 할 숙제입니다. 불같은 열정이 곧 서툰 감정이라는 결핍과 완벽하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태음인입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불굴의 뚝심, 그리고 남들을 넉넉히 수용하는 태평양 같은 포용력. 진짜 엄청난 무기죠. 하지만 모든 걸 품어내고 유지하려는 이 놀라운 지구력은요, 역설적이게도 변화를 지독하게 싫어하는 꽉 막힌 보수성으로 이어집니다. 주변에서 속 터질 정도로 고지식하게 굴거나 자기 속마음을 절대 밖으로 안 꺼내서 엉뚱한 오해를 사는 거. 그게 바로 단단한 뚝심 이면의 고집스러움, 태음인의 결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인 보실까요? 이분들은 남의 마음을 스펀지처럼 세심하게 읽어내는 뛰어난 공감 능력과 논리적이고 꼼꼼한 성실함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을 아주 쓱 들여다보면요, 센서가 너무 예민하고 신중하다 보니까 기저에 늘 무거운 불안감과 비관주의가 깔려 있어요. 돌다리도 너무 심하게 두드리다가 결국 알짜배기 기회를 훅 날려버리는 우유부단함, 그게 소음인들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깊고 따뜻한 공감 능력도 결국 이 예민한 불안함에서 싹트는 법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내 안의 결핍 껴안기. 지금까지 살펴본 거시적인 우주와 미시적인 체질을 싹 묶어서 실질적인 결론을 내려보죠. 우주의 거대한 원리부터 내 몸속 오장육부까지 이 모든 통찰이 우리 삶에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학자들은 이걸 자기 생긴 대로 살기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내 약점을 체념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 기질에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은지 그 불균형을 아주 정확한 나만의 마음 지도로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직시하라는 거죠.
태양인의 문부신 비전은 현실 감각 부족이라는 대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소음인의 섬세한 배려심도 그 바탕에 불안함이 없다면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결핍과 강점은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언제나 한 뿌리에서 자라나는 음과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20% 불완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비로소 세상을 향해 움직이고 서로의 빈 곳을 기꺼이 채워주면 진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웅푹 패인 곳은 꽁꽁 숨겨야 할 부끄러운 흠집이 아니라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힘의 이면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의 그 20% 결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토록 피하고만 싶었던 그 결핍이 사실은 지금 여러분을 어떤 훌륭한 목적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는 작고 의미 있는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